이제 피자. 통사 피자. 통사 정리하고 있는 거 맞지? 저기 페이지는 몇 페이지 펴면 되냐면은 저쪽 18페이지 펴면 될 겁니다. 18페이지 펴시고 정의의 의미 들어갑시다. 너 정의는 뭔지 알고 있지? 그냥 올바르고 되겠지? 공평한 거? 그게 정의지. 좁게는 뭘 준수하는 거? 법을 준수하는 것. 일반적으로 뭘 한다? 그냥 올바른 것 되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정의하면요 이렇게 많이 말해. 일반적 정의 내가 말해줬어. 근데 분배적 의미에서는요 이게 제일 핵심이야. 어찌 보면 정의롭대. 정의를 강조할 때 요구라고 보시면 돼.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단 말이야. 사회적 자원 되겠지? 너네들이 갖고 싶어하는 사회적 자원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돈이라던가 그다음 뭐도 있고요. 명예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너네가 왜 열심히 공부하죠?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되겠니? 이런 것들, 이런 사회적 자원을 뭐한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되겠니? 그 기준 잡는 게 바로 뭐더라?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이거? 응? 그럼 너네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런 것들 어떻게 받아야 돼? 마땅히 받을 목만 잘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야. 되니? 좀 말이 어렵나? 그럼 쉽게 들어가자. 이거라고. 대학교 왔는데 너네 금수저, 운수저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잖아. 저 우리가 어때? 개인의 노력, 성취도 관련 없이 그냥 어디서 태어났냐? 그게 중요하면서 사회적 자원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럼 니네가 정의로운 사회다, 부정의한 사회다. 부정의한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용어 있잖아.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심지어 뭐 수저가 없다. 흙 파먹고 다닌다.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런 용어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 사회는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야구 특기생 입학을 뭐 한다? 기여금으로 하는 거야. 기여금으로. 고등학교 야구 특기생. 되겠니? 1억. A급으로 하고. B급은 5천만 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체능학에서는 돈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아무리 그냥 월등히 일어나지 않은 이상 웬만해서 그냥 B급에서 일하다가 또 C급으로 떨어지고 그런다고 보시면 돼. 정의롭냐 부정의하냐? 부정의하지. 그래. 이건 바로 뭐야? 마땅히 받을 목을 제대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이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거 뭐 그치? 은광여고였나? 무슨 여고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교장 딸 2명이 정규 1, 2등 한 거야. 알고 보니까 시험지 유출했다고 보시면 돼. 그럼 이건 정의로운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되겠지? 그래서 우리 정의는 뭐더라? 분배적 측면에서 뭐다? 마땅히 받을 목을 받는 것. 그게 뭐더라? 정의롭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거? 자, 그럼 이제 그것도 한 번만 더 하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대부분 정의는 마땅히 받을 목은 이런 좋은 것만 뿐만 아니라 처벌 또한 뭐더라? 마땅히 받을 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징역 1년. 네가 봤을 때 이건 좋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잖아. 내란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국가를 접목시킬 말이 안 되지, 그치? 그 마땅히 목을 받는 거. 이건 처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냐고? 자, 그럼 줄치자. 어떤 거? 자, 일반적 의미 줄치면 돼. 올바르고 공정된 도리. 그 분배적 측면에서 뭘 말한다? 대우나 보상, 처벌. 3개 줄죠. 대우, 보상과 처벌. 그러니까 크게 보다 좋은 거와 나쁜 거. 다 뭐더라? 마땅히 받을 목을 공정하게 받는 것. 마음에 드니 이거? 그 현대사에서는 공정한 절차지. 절차 줄죠. 이 절차는 뭐냐면 지금 봐봐. 우리나라는 얘들아 이런 부 있잖아. 부라던가 아파트라던가 사회적 명의라던가 되겠니? 그다음 학력이라던가 이거 다 어땠어? 우리 국민들이 뭐다? 합의한 절차에 의한 기준이 있지. 그게 따르지. 그러냐 안 그러냐? 맞지? 그래서 뭐더라?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것. 현대적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돼. 따로 줄칠 필요는 없습니다. 됐냐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여러 사상가의 입장에서 플라톤이라고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들어봤지? 학교에서 설명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해줬어? 그래? 그렇구나. 잠깐만, 왜 여기 있지? 그럼 정의의 이제 뭐더라? 기능 들어가자. 정의의 기능은 뭐야? 이건 다 누구나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해? 누구나 갖고 싶어 하잖아. 그럼 니네끼리 알아서 나눠 가져라. 그럼 뭐밖에 안 돼? 싸움밖에 안 되지. 되겠니? 그럼 뭐 공정한 기준을 정해주지?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야? 사회 갈등이 조절되는 것이죠. 되겠니, 요거? 그럼 사회 갈등이 조절되면 사회는 뭐 할 수 있어? 통합이 되는 것이고. 되겠니? 이런 게 있어져야지만 뭐더라? 우리의 기본적 권리. 되겠니? 이런 것도 지켜줄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요건 바로 뭐의 역할을 말하더라? 정의의 역할을 의미하게 됩니다. 되겠니, 요거? 자, 그러면 정의의 역할 거기 줄치고 사회 구성원의 권리 보자. 그 다음에 갈등의 공정한 해결. 그 다음에 사회 통합 기반 마련. 갈등의 공정한 해결이 가장 커다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되겠니? 그리고 이제 여러 사상가 입장에서 두 명만 기억하면 돼. 누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누가 더 많이 물어본다? 아리스토텔레스. 거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플라톤은 얘는 그냥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 그 사람 몸뚱아리로 보시면 돼. 사람 머리 있지? 머리, 가슴, 배. 국가 또한 뭐더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사람 머리에 해당하는 거, 가슴에 해당하는 거, 배에 해당하는 거. 알겠지? 그럼 계층을 따져봐. 머리 하는 계층이 누굴까? 철학자.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 그럼 가슴에 해당하는 게 전사. 되겠니? 싸움하는 애들. 용기. 이런 게 필요하잖아. 되겠니? 그럼 배에 해당하는 게 배불게 하는 거. 생산활동의 종자는 농민들. 이렇게 봤다 보시면 돼. 그럼 얘네들마다 각각의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럼 철학자는 뭐가 있으면 돼? 이성. 그다음 군인들 있지? 군인들은 어떤 거? 용기의 덕이고, 그치? 용기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 용기의 영혼에 대한 게 기계.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생산자는 뭐더라? 무절제하면 안 되죠? 절제 욕구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말했다 보시면 돼. 그리고 각각의 저 덕이 조화로울 때 그게 정의로운 사회다. 이게 말했을 뿐입니다. 마음에 됐니, 요거? 플라톤은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했으면 됐고, 결국 조화를 추구했다 보시면 돼. 이것들의 조화. 되겠니? 그럼 플라톤 한번 물어보자. 쓸데없이. 그냥 생각 확장용으로. 플라톤은 민주정치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상현아. 싫어했을까? 그래. 여기 나와 있잖아. 통치자는 누가 하는 거다? 지혜를 가진 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하면 더 안 좋다는 얘기야. 플라톤은 그런 생각이었다 보시면 돼. 소크라테스가 무슨 주의 때문에 끝났어? 민주정치. 그래서 걔는 민주정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래서 얘들아, 오른쪽 자료에 플라톤에 그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거기? 자료 플러스에 있지? 그래서 그거 하나 제목 정도만 형광펜으로 칠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 이제 유명한 누구 들어가자? 아리스토텔레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표시했니? 자,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봐봐.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우선 두 가지로 나눴어. 무슨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와 무슨적 정의로 나눴다는 걸 우선 머릿속에 기억하자. 특수적 정의로 나눴더라. 요걸 먼저 머릿속에 꼭 기억해둬라.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특수적 정의는 뭐예요? 그냥 상황에 따른 정의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럼 이거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그냥 보편적 뭐더라?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 우리 뭐더라? 정의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뭐를 따르면 된다? 구성원들이 합의한 법을 잘 따르면 된다. 줄여서 준법. 요게 바로 뭐더라? 일반적 정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간단해. 그냥 뭘 준수하는 거야? 법을 준수하는 거. 자, 그럼 이제 특수적 정의 들어갑시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돼. 되겠지? 상황에 따라. 특수적 정의 교정적 정의라고 했거든? 교정이란 건 뭘 말하지? 얘들아, 교정이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걸 뭐 한다? 바로 잡아야 돼. 거기 초점 맞추면 돼. 알겠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아침에 쉬는 시간 나가다가 인선이를 건드린 거야. 인선이 안경이 부러졌어요. 안경 얼마짜리야? 10만 원. 싼 거 쓰네. 자, 그럼 10만 원치는 뭐 한다? 내가 뭐 해주면 돼? 보상해주면 되지. 그럼 바로 잡아줬지. 이게 교정적 정의라고 보시면 돼. 되겠니? 근데 네가 이렇게 말해. 정치적 피해가 있어요. 10만 원만 더 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야. 그냥 딱 피해 끼친 만큼만 뭐 한다? 받으면 보상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니? 똑같아. 내가 너한테 네가
그거 뭐야? 너네들 저번 주에 어디 갔어? 끝나고 갈 때 비 졸라 많이 왔잖아. 맞지? 내가 우산 내 건 아니지만 하여튼 빌려줬잖아. 되겠니? 뭐라고요? 아, 빌려줬다고 하자, 씨. 맞지? 빌려줬어? 됐어? 그럼 그만큼의 값어치는 너네들한테 뭔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리고 남한테 끼친 해 또는 이득을 준 만큼 다시 보상받던가 처벌받는 거. 그게 바로 뭔다? 교전적 정의.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니, 요거? 자, 요거 하나 쓰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건 무슨적 비례라고 한다? 선생님 중요한 거 빼먹었다. 요거 뭐 아가씨 말했었지? 그것도 그래? 아가씨 내가 얼마짜리 안경? 10만원짜리면 딱 얼마큼만 해주면 돼? 10만원 거야. 딱 더하기 뺄 셈이지. 되겠니? 내가 얘한테 끼친 손해만큼만 뭐 한다? 보충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적 비례라고 한다? 산술적 비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분배적 정의라고 있단 말이야. 우리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어떤 사회적 자원을 나눠 가지는 거. 이게 기준 정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말했더라?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진다? 아니야. 알겠지? 그 사람의 능력과 뭐더라? 비례해서 몫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니? 그래서 이걸 무슨적 비례? 기하학적 비례.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돼. 별거 아니라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 뭐라고 본다고? 여기서 기하학이라고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지. 저거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 비율이래. 비율에 따라 뭐더라? 비례적으로 뭐더라? 분배하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아주 쉬운 예를 줄게. 아주 쉬운 예. 인선이가 편의점에서 3시간 동안 알바를 했어. 그럼 얼마 받았다? 3만 원을 받았다고 하자. 자, 됐니? 근데 이제 소방관이 불난 집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뭐더라? 3시간 동안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까지 구했어. 똑같이 3만 원 받으면 되는데. 아니라는 느낌이 오지? 아리스토텔은 바로 이걸 말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산술적으로 뭐더라? 분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사람의 가치와 능력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뭐더라? 분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 이해됐니? 그럼 이제 이 얘기도 갈 거야. A와 B가 같이 일을 해. 근데 능력이 얼마다? 20이야. 기여도와. 얘는 능력과 기여도가 얼마다? 80이었다고 봐. 알겠지? 그리고 얼마를 벌었다? 200만 원을 벌었다고 하자. 알겠니? 그러면은 얘는 얼마를 한다는 거야? 얼마 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 40. 그리고 얘는 160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냐고? 그럼 봐봐. 1대 몇이야? 4지. 이것도 뭐야? 1대 4지. 그래, 능력에 따라 결과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이걸 바로 본다? 기하학적 비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 말로 비율적 비례.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요거? 그래서 유명한 말이야. 같은 것은 뭐하고?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뜻이 뭔지 알겠지? 선생님이 편의점 알바했어. 그럼 선생님 나이가 많다고 더 받으면 돼, 안 돼? 아니지. 그건 똑같이 3만 원, 3만 원 받으면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건 어때? 일의 값어치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사회 공헌도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에 맞게 뭐더라? 다르게 처우하자. 이걸 무슨적 비례? 분배적 정의, 기하학적 비례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이거? 이제 확실하게 갔지? 이건 쉬우고 나머지 교환적 정의는 그거야. 등가야, 등가. 우리가 교환할 때 있지. 너네 10,000원 가. 그럼 10,000원짜리 뭐 한다? 물건 사가지고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지. 화폐랑 물건 교환했지. 10,000원짜리 들고 와서 1,000원짜리 갖고 오면 돼, 안 돼? 보고 새끼지, 그거. 되겠니?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저건 뭐더라? 상호 교환할 때 뭐더라? 등가의 원칙.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되겠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 빔 프로젝트 포인터하고 얘 핸드폰하고 바꿨어. 그럼 무슨 적정이 어긋나는 거야? 교환적 정의. 이해되니? 내가 얘 안경 깨뜨리고 집에 갔어. 보상해달래. 얘따 이거 중고품이잖아. 얘따 10,000원. 이러고 가버렸어. 그럼 무슨 적정이? 교정적 정의. 이해되겠지, 요거? 이렇게 너네가 사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요거? 무슨 적정이냐고. 내 능력에 따라 받은 거잖아. 맞지? 응. 맞잖아. 같은 영업사원이야. 얘랑 너랑 같은 시간이 있었다고 같이 받는 게 아니야. 내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더 많이 받는 거라고. 그럼 무슨 적정이? 분배적 정의. 됐나, 이거? 응. 저건
표정해 준 거잖아. 됐지? 응, 좋아. 교정. 안표가 뭔지 알고 있니? 그 옛날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돌 그룹 티켓 있지? 그 티켓을 그래 사재기 하는 거야 내가. 한 사람이. 되겠니? 옛날에 그 온라인 시스템이 많이 안 발달할 때 그런 게 많았다고 보시면 돼. 그 10,000원짜리 사서 내가 얘한테 10만 원에 파는 거야. 그걸 안표라고 합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봐봐. 여기 보이지? 표를 못 구한 사람들에게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경우가 있대. 그럼 이거 무슨 적정이 어긋난 거야? 교환. 그래. 그러면은 피해를 준 거잖아. 그럼 그 피해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 보상해 주면 올바르게 대잡아 주는 거지? 그 무슨 적정이? 교정 적정이. 시험제 유형 다 말해준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봐. 아르텔레스는. 됐니, 이거?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그거 다 나와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게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플라톤은 그냥 놔두면 되겠고, 그 정의는 그냥 국가의 필수 덕목이다. 그 정도만 줄치고, 아리스토텔레스 줄치고, 일반 줄치고, 준법. 자, 특수적 정의 뭐였더라? 분배, 교정, 교환.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뭐 갖다 빼나 장난찬다? 교정적 정의는 무슨 적 비례? 산술적 비례라고 하고, 되겠니? 그 다음에 저기 분배적 정의는 무슨 적 비례라고 한다? 계약적 비례라고 표현한다. 그거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문제 풀게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 피면 되냐면은, 핀 사람 없니? 우선은 112페이지. 이건 쉬우니까 선생님 빨리 하자. 안 하기도 뭐하고 뭐 하기도 그래서. 우선 A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개념은 뭡니까? 정의가 되겠지? 사회 구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 정의의 역할.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 이게 정의의 역할. 1번이면 똑같은 얘기야. 되겠어?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지? 그리고 너네 거기 보면은 개인 선과 공동선이 있지. 쉽게 이렇게 선이 나오지.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인의 이익과 공동에게 조화를 추구한다. 다른 말로 뭐와 뭐의 조화를 추구한다?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게 정의죠. 되겠니? 그 사회 구성원의 갈등도 해주고 93번 92번 건너뛰고 93번 정답 몇 번? 2번 94번 들어갈게. 94번 이건 누가 말한 거죠? 플라톤. 그래. 정의는 강한 사람의 이구작용한다? 에이, 플라톤이 이런 말 했으면 씨발 철학자가 아니겠지요. 정의는 올바른 국가를 갖춰야 할 필수 덕목. 배웠었지? 최소 수익의 최대 이익. 뭐 이런 얘기 해주냐, 플라톤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지요? 되겠니? 그래서 정답 몇 번? 니은과 리을. 4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부터 97번. 우선 95, 96 두 문제 하자. 95, 96. 95번 들어가면요. 보상하는 거니까 교정이 되겠지? 교환하니까 교환적 정의. 됐니, 요거? 95번은요. 교정적 정의는 기여. 맞지? 니은번도 마저 틀려. 맞지요? 분배적 정의는 뭐야? 디귿은 아니지? 교환적 정의란 거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리을번. 기하학적 비례. 분배적 정의 맞습니다. 됐어, 요거? 네. 그 다음에 97번 누군지만 적어볼래? 아리스토텔레스. 선택 7번이 날라갔네. 그치? 선택 7번 어디 갔지? 씨발. 그러면 그냥 해봐. 1번 선택지는 맞는 지문이었다고 하고. 얘는 뭐라고 그랬을까? 모든 사람이 가치가 동일해야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가치가 동일해야 분배가 고정하다? 자, 97번. 아리스토텔레스의 옳지 않은 것이잖아. 1번은 뭐야? 준법이니까 맞잖아. 정의.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가치가 동일해야. 말이 안 되지.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 다른데. 알겠지? 내가 말했었지. 아리스토텔레스 뭐더라?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됐니, 요거? 넘겨보자. 그래. 106번, 107번 해보자. 106번, 107번. 106번, 107번. 그 106번 있지? 107번. 다 맞았거든? 1번, 2번거든, 이거든? 질문. 106번, 107번. 106번의 정답 1번, 107번의 정답 2번. 질문 있니? 없어?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자. 응. 페이지는 19페이지 가면 돼. 정의의 실질적 기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때 말한 정의는 뭐더라? 분배라고 보시면 돼. 분배 어떤 기준 잡을 것이냐. 알겠지? 그 기준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어떻게 나누면 돼? 아, 이거는 하기 전에 요즘 백종원 이 새끼 감옥 갔나? 아직 안 갔겠지? 그러니까 백종원 있다고 하자. 백시 아저씨하고 요리사를 아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너네들하고 총 몇 명이서? 5명이서, 알겠지? 김장을 했다고 하자. 누가 돈 많이 받아야 돼? 백종원? 너는? 5명이거든? 백시 아저씨하고 4명이 있어. 백종원? 똑같이 일은 했어. 다 똑같이? 그래. 되나 이거? 그럼 얘네들은 뭐더라? 능력에 따른 분배. 백종원이 뭐더라? 양념 같은 거 잘 아니까. 근데 하는 일은 뭐더라? 다 똑같았다고 썼지. 하는 일과 시간은. 그럼 넌 뭐랬다?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했다. 여기 들어가시면 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력에 따른 분배는 뭐더라? 그 사람의 뭘 따진 거다? 잠재력. 능력에 따라 더 많이 기하학적으로 받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너가 말한 건 뭐야? 그냥 딱 한 만큼. 알겠지? 각자 공헌한 만큼. 이렇게 가져가자는 거야. 되나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손 드는 거야. 나는 딸린 처자식이 있고 요즘에 힘들어요. 씨발 나 좀 내가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될까?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가져가라고 할 거야? 그럼 이건 다 필요에 따른 분배. 그 사회적 제한가 뭐더라? 가장 필요한 삶에 우선적으로 해주자. 그렇다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되겠지? 그 중에서 우선 능력에 따른 분배보단 요거 먼저 할게. 업적에 따른 분배가 쉬워서 그래. 업적에 따른 분배 먼저 할게. 자, 업적에 따른 분배는요, 가장 대표적인 거 딱 얘 하나만 떠올려. 성과 연봉제라고 있거든. 말 그대로 뭐 한 거다? 그 사람의 성과에 따라 연봉이 다른 거야. 아까 지금 우리 같은 거 자동차 판매원이랑 보험회사, 그게 대표적이야. 자동차 딜러들 있지. 걔네들은 다 똑같은 월급 안 받아. 기본급 어느 정도 선, 한 100만 원 정도 내가 기본 베이스야. 나머지는 내가 판만큼 가져가라. 그거라고 보시면 돼. 되겠니? 보험회사도 너네 들어봤지? 막 보험회사 막 권유한다는 얘기 들어봤지? 그게 바로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냐고? 그래서 얘 떠올려. 업적하면 어떤 거? 성과, 연봉제. 그럼 나머지 다 이해가. 알겠지? 그럼 장점 떼보자. 장점 어떨까? 이게 진짜 커다란 장점이야. 졸라 편해. 맞지? 원래 뭔가 사회적 제어를 나눠주기 위해서 어때? 지금 생각해봐. 지금도 중간고사 그 상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때? 선생님들은 졸라 많은 평가를 하잖아. 근데 이건 어때? 졸라 간단하지. 맞지? 그냥 한 만큼만 가져가면 되잖아. 따로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따로 테스트 거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게 제일 좋다고. 되겠니? 그럼 무슨 성이 좋다고 할까? 형평성하면 효율성이 좋더라. 효율성이 좋지. 되겠니? 그리고 성취 의욕이 낮아져야 높아져. 높아지게 되지. 그게 장점이라고. 그대로 나오잖아. 마음을 대치우고? 그럼 단점 뭐가 있어? 응? 그래, 너네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야? 그래, 치열한 경쟁. 그래, 과도한 경쟁. 삶의 질이 안 좋아지죠. 되겠니?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거 있다, 없다? 이거 완전 씨발 약육강식이지? 맞잖아. 많이 팔지 못하는 뭐다? 자연 도태된다. 자연 도태. 완전 뭐더라? 야생이잖아요. 되겠니? 단점 됐잖아요, 이제. 과외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다. 그럼 하나 됐지, 얘들아? 마무리됐니? 네, 그럼 이제 어떤 거 들어가면 될까? 능력에 따른 업적 들어가자. 이 능력에 따른 업적은 얘들아, 선생님이 잘못 갖다 놨거든? 이거 아니면 대입도 될 건데, 대입은 얘들아, 이렇게 보자. 능력과 업적 다 봐. 알겠니? 예체능 있지? 예체능에서는 수능 봐, 아니면 실기를 봐. 실기 그 능력 보는 거야. 그 다음 잠재력을 보는 거야. 맞지? 근데 수능도 봐야 돼, 안 봐야 돼? 최저 등급 있지? 맞지? 그건 어쩌면 뭐 업적이다. 여기 들어가도 될 거야. 아니다.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 봐, 안 봐? 포트폴리오 보잖아, 학생들이. 그럼 업적이야, 그거는. 그냥 얘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 능력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지. 그건 능력이잖아. 근데 우리 수능만 보냐? 아니잖아. 지금까지 너네 애신 성적도 들어가잖아. 학종이라고 있잖아. 되겠니? 특기자 전형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뭐더라? 업적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 씨발. 아, 미안해. 욕해서. 수학 능력. 능력이지. 그 다음에 너는 내신으로 가는 건. 쌓아올린 커리에 따라가는 거지. 업적에 따른 분배야. 되겠니? 그 특기자 전형 있지. 그것도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 말 그대로 특기의 능력, 잠재력을 본 거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쟤는 종합적이야. 됐어? 그러면 얘는 이거라고 보시면 될 거야. 능력에 따른 얘는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대표기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되겠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능력에 따른 거야. 국가대표 선출하는 거야. 맞지? 국가대표 선출은 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경기에 나갔다고 뽑아주냐? 잘해야 되죠. 국대가 가장 대표적인 능력에 따른 분배. 맞지? 됐나 이거? 그 다음에 입사 면접. 입사 면접. 면접도 능력이야. 맞잖아. 너네 면접할 때 뭐 보냐? 뭘 물어봐? 학교야 어차피 서류 면접이잖아. 서류 전형이잖아. 그걸 통과했으니까 뭐해? 너희 가치는 무엇이냐? 이회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이런 상황이 처할 때 너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그 사람이 뭘 보는 거야? 자질. 맞잖아. 성품. 그다음 뭘 보는 거야? 외모. 이런 거 보는 거지. 맞잖아. 그럼 이건 뭐야? 업조한 능력이야. 능력이지. 이건 타고난 거지. 타고난 거. 능력은 타고난 걸 말하잖아. 맞지? 이해 가니 오고? 너네 입사 면접 떨어질 때 사람들이 가장 커다란 불만이 뭘 것 같아? 왜 떨어지는지 안 말해주는 거야. 졸라 짜증나. 맞겠지? 네가 서류를 5군데 냈는데 미안하다. 내가 떨어졌다 가정하자. 근데 이 새끼들이 안 말해주는 거야. 뭐 말투가 잘못돼서 말투를 고칠 것이고. 맞잖아? 그렇지? 넌 이런 가치관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하면 알 건데 그걸 말해줘 안 말해줘? 안 말해줘. 저거는 졸라 짜증나는 거야 저게. 그럼 이제 장점과 단점 나왔지? 장점 뭐야? 우리 국대 선발 같은 건 어때요? 개인의 뭘 보는 거야? 잠재력과 재능을 보는 거지. 이것이 일어나는 게 좋다는 것이죠. 되겠지? 그 다음에 단점은 뭐야? 이게 가장 큰 단점이야. 평가 기준이 공정에 애매하다는 거지. 우리 아까 지금 업종은 어때? 객관화, 수량화되는 것만 따지는 거야. 이거는 객관화, 수량화 되기가 좀 힘들다는 것이죠. 이해됐니, 요거? 아, 그리고 이것도, 요거 기억해. 요거 무슨 얘기야? 선천적, 우연적 요소. 똑같은 얘기야. 선천적, 우연적 요소 있지? 이게 뭔 뜻이냐면, 너네가 뭘로 태어났어? 남자로 태어났지? 대한민국. 필연이야, 무연이야? 그래, 타고난 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되겠니? 야, 우리가 신문제가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신문제가? 비합리적이지. 왜? 선천적, 우연적 요소가 인생을 지배하니까. 그럼 비합리적 사회고 전근대적 사회라고 하잖아. 근데 능력이 따른 보면 어느 정도 그걸 인정이 안 해. 하는 거라고. 능력에 따른 나누자다 보니까. 이해됐니, 요거? 그 사진 요거 있다. 이거 봐봐. 누나 입시에 이런 게 많이 요소가 적용된단 말이야. 맞지?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에서 어때? 강남구와 어디? 양천구만 뭐더라? 스카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더라? 별로 안 되잖아. 그럼 우리나라 대입도 오더라. 부정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 업적이 아니면 능력이 따른 요소가 크다. 능력, 선천적, 다시 말해서 선천적, 우연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니까 이 대입 입시들 좀 안 좋다고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이거? 필요에 따른 부분이 쉬워. 필요에 따른 부분은 뭐야? 이거 떠올려 이미지. 졸라 아름다운 사랑이야. 어떻게 살아가지? 써서. 알겠지? 좋은 거야. 그럼 이건 뭐다? 일종의 우리 기억나니? 너네는 아직 사회권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 복지제도. 되겠어? 필요한 이 재화를 누구한테 주자?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자. 그게 바로 뭐더라? 필요에 따른 분배.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 인간다운 삶. 지겹냐? 알아서 끝내줄게. 사회적 약자도 보호되지? 단점 하나만 말해봐. 사회적 약자 보호. 야, 이거 복지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 뭐야? 성취 동기가. 그래, 성취 동기 저하되잖아. 그리고 개인의 잠재력 실현하기. 안 좋지요. 됐니, 요거? 그럼 끝났어.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어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 안 되지. 모든 사람들의 필요는 다보다 충족하지 못하더라. 이런 것도 뭐, 단점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됐니, 요거? 분배 3개 말해봐. 뭐가 있었어? 그러고, 필요. 됐지, 요거? 그리고 이거 둘 다 공통점이야. 사회적 약자 배려 없는 거야. 둘 다 공통점이다. 맞지? 그 둘 다 성취 동기든 자극돼. 됐니, 요거? 그 얘네들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뭐야? 평가의 객관성과 주관성. 그거로 많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 됐지, 요거? 그 얘의 특징이 뭐라고? 선천적, 우연적 요소 개입을 막기가 힘들더라. 됐니, 요거? 그럼 얘네들은, 그럼 이렇게 나눠주는 거 부정의하다고 보는 거야? 아니야. 모든 사람한테 뭘 주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회 균등의 원칙은 주고, 나머지는 업적과 능력에 따라 따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보시면 돼. 그럼 부정의한 사이다, 공정한 사이다. 공정한 사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얘는 기회 평등은 결과적 평등이야. 결과적 평등을 좀 더 추구하더라. 여기 들어가시면 돼. 됐니? 그리고 너네 쉽게 생각하면 돼.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거 3개를 다 모든 바에 적절에 사용하고 있어. 딱딱 나눠지는 않는다 보시면 돼. 알겠지? 자, 줄치고 마무리 시작. 그 업적에 따른 분배 있지? 성과 연봉제 줄적. 얘를 떠올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과 용이성. 그 다음 무슨 성이 좋다고 한다? 무슨 성이 좋다고 하더라? 효율성. 성취 동기 줄치고, 과열 경제 줄치고, 사회적 약자의 배려 부족. 능력에 따른 분배 있지? 능력 줄치고, 입사 면접 떠올리면 돼. 능력과 잠재력 실현이야. 평가의 기준 마련하기 어려움. 가장 커다란 특징. 또 하나 특징. 우연적, 선적적 요소를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기가 힘들더라. 되나 이거? 필요에 따른 분배는요.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무슨 삶? 인간다운 삶. 그 다음 무슨 동기가 약화되더라? 성취 동기. 그 다음 교재다 이렇게 풀겠니? 요거 두 개는 무슨 적 편등? 기회 균등. 얘는 무슨 적 편등? 결과의 평등. 자, 페이지 113페이지 가자. 113페이지. 다음 글에서 설명한 분배의 기준은 올바른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게 약자를 보하는 도적 의식이다. 지금 뭐 문제 안 읽어도 되겠지? 뭐에 따른 분배? 필요. 정답 몇 번?
4번. 99번 들어갑시다. 자, 분배정의 다양한 기준이래요. 99번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김장한 지 김치를 어떻게 나눌까? 갑, 단금, 양. 끝났어. 양 나왔어. 수량 나왔어. 없죠. 그 다음 을, 경력과 자격증.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능력이죠? 되겠니? 능력. 병은요, 부양가족수, 필요. 기업, 업적에 따른 거 맞고 을, 능력에 따른 거 맞더라.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100번 들어갑시다. 100번. 다음 글이 설명하는 분배의 기준 올바른 것. 정답은 바로바로 2번 되겠지? 여기 나오시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101번, 그 다음에 102번 해보자. 101번 해봐, 101번. 자, 101번 똑같은 거지요. 갑은 능력, 을은요. 을은 뭐야? 그치, 얘가 싸우는 커리어를 말하죠? 없죠. 병은 필요. 기억 맞아 틀려. 맞고. 얘들아, 주관적 편견에 사로잡힐 높은 것은 뭐지요? 능력이니까 갑이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 그건 뭐다? 필요니까 병. 맞고. 다 뭘 말한다? 다양한 분배의 기준을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요? 4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 102번부터 110번까지 나머지 문제 쭉 풀어봐봐. 102번부터 110번까지.